인지도가 높고 제 기준으로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키보드 3개를 선정해보았습니다. 덱, 바밀로, 레오폴드 이 세 업체의 키보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키보드는 15만원 전후입니다. 직장인이 키보드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의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브랜드는 키보드의 성능, 퀄리티, AS가 골고루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키보드를 추천할 때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과 마감, 키캡 퀄리티, 스테빌라이저 소음, 타이핑 느낌 이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원래 경쾌한 타건감으로 인기 있는 키보드지만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소음이 커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스위치가 저소음 적축 스위치입니다. 확실히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많은 분들이 사무용으로 구매하는 축입니다. 하지만 먹먹하고 눅눅한 느낌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스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용하다는 장점 하나로 저소음 적축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덱사의 거북선 키보드입니다. 먼저 외관은 스위치가 보이지 않는 스탠다드 하우징의 깔끔한 디자인이네요. 거북선이란 이름에 맞게 클래식한 디자인과 과하지 않는 포인트들이 돋보이네요. 케이블선은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형입니다. 선 분리가 가능한 분리형 케이블은 선을 정리하는 데 유리하고 다른 케이블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자 접촉부의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덱 키보드는 고장 없는 튼튼한 키보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덱 본사에서 일체형 케이블을 고집한다고 하네요. 먼저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키감이 균일하고 통울림도 느껴지지 않네요. 하지만 살짝 타건음이 가벼운 느낌입니다. 다음은 길이가 긴 키들에 사용된 스테빌라이저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긴 키들의 수평을 잡아주기 위한 스테빌라이저는 윤활을 하지 않으면 철컹철컹 철심 소리가 매우 크게 납니다. 저소음 적축 키보드이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 소음이 더욱 크게 느껴질 텐데요. 윤활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철심 소음이 잘 잡혔네요. 잘 잡힌 스테빌은 왼쪽, 오른쪽, 가운데를 눌러도 균일한 느낌을 줍니다. 기성품에서 이렇게 균일하기 쉽지 않은데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보이네요. 키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BT 재질의 염료 승화 제품으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염료를 표면에 깊이 새겨넣는 방식을 염료 승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긴 염료는 표면에 마찰이 발생해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각인의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PBT 재질의 키캡은 내구성이 좋은 장점을 가지지만 수축이 쉽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축으로 인한 문제는 키캡 휨 현상입니다.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수평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휨 정도가 크지 않아서 타건감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네요. 키캡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품의 퀄리티만큼 중요한 부분은 AS가 어떠한지입니다. 대개 AS는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후 지원을 해주는 업체로도 유명합니다. 생각보다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키보드에 주스를 쏟는 등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덱 키보드는 정말 완벽하게 AS를 진행해줍니다. 거북선 키보드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할 만한 정말 좋은 키보드입니다. 다음은 바밀로 키보드를 보겠습니다. 바밀로 VA87M 다크그레이 PBT 염료승화 제품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스위치가 보이는 비키 스타일의 하우징입니다. 본체의 베젤이 얇고 스위치가 보이는 게 특징이네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이네요. 텐키리스 모델은 비키 하우징이고 풀배열 모델은 스위치가 보이지 않는 스탠다드 형태입니다. 바밀로는 화려한 디자인의 키캡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고르는 재미도 있겠네요. 바밀로 키보드는 케이블이 분리형이라 선 정리가 용이하고 다른 모양의 케이블 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밀로 키보드는 스위치마다 LED가 있네요. 스위치가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LED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네요. LED 감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좋아 보입니다. 타건감을 보죠. 같은 스위치를 사용했는데도 거북선 키보드와 상당히 다른 느낌입니다.
거북선과 비교해보면 스위치를 눌렀다가 떼었을 때 나는 리턴음의 차이가 크네요. 바밀로 키보드는 스위치의 유경이 잘 잡혀있는 것처럼 잡소리가 덜하고 더욱 정갈한 느낌이네요. 이 부분은 정말 큰 강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해서 스프링 소음이 더 잘 들리는 단점도 있네요. 스테빌라이저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윤활 처리는 잘 되어 있어서 철심 소리는 없네요. 하지만 모든 스테빌 키가 균일한 느낌은 아니네요. 어떤 키는 완벽하지만 어떤 키는 축면을 누를 때 먹먹한 느낌이 있네요. 이 부분은 제품 편차일 수 있고 AS로 교정 가능합니다. 키캡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료 숭화각인 PBT 키캡이네요. 만듦새가 정말 좋습니다. PBT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수축이 정말 안 보이네요. 지금 이 키캡 말고도 다양한 디자인의 키캡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밀로의 AS도 마찬가지로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덱 키보드만큼 엄청난 건 아니에요. 덱 AS가 엄청날 뿐이지 바밀로 AS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타건감이 중요한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의 키보드로 보입니다. 다음은 레오폴드 키보드를 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보드 브랜드인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디자인입니다. 레오폴드는 정말 깔끔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옛날 컴퓨터실의 오래된 키보드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도 있고 세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키캡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제 취향에 맞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식한 레오폴드 키보드를 좋아합니다. 본체는 스위치가 안 보이는 스탠다드형의 케이블은 바밀로와 같이 미니 5핀 분리형 케이블이 사용되네요. 타건감을 보겠습니다. 레오폴드는 타건감이 정갈하고 훌륭합니다. 스프링 소음도 셋 중에서 제일 덜 들리네요. 스페이스바의 소음 하나만 잡으면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테빌라이저를 보겠습니다. 레오폴드 키보드는 생산 시기에 따라서 스테빌라이저 개선 전후로 나뉩니다. 먼저 개선 전 스테빌라이저를 보여드릴게요. 레오폴드는 스테빌라이저 윤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바를 제외하고는 괜찮은 소음입니다. 최근에 생산되는 개선된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개선 후에는 확실히 철심 소리가 거의 없네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개선된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키캡을 보겠습니다. 레오폴드 키캡은 이중 사출 PBT 키캡입니다. 플라스틱을 이중으로 사출하여 각인을 새긴 방식인데요. 생산 난이도가 제일 높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금형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균일한 각인 퀄리티로 대량 생산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죠. 레오폴드 이중 사출 키캡은 난이도가 높은 생산 방식에도 불구하고 각인 퀄리티가 미친 수준으로 완벽합니다. 레오폴드 이중 사출 키캡 하나만 보고 구매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심지어 중고장터에서 레오폴드 키캡만 빼서 본체를 중고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죠. 키캡 높이는 덱과 바밀로에 비해 미세하게 낮아서 레오폴드만의 독특한 키감을 주기도 합니다. 레오폴드도 AS가 훌륭한 편이라서 스페이스바 소음을 AS로 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키보드로 보입니다. 물론 타건감도 훌륭하고요. 마지막으로 새 키보드를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AS와 스테빌 소음을 우선시한다면 덱 키보드를 추천드립니다. 타건감을 우선시한다면 바밀로, 디자인은 레오폴드. 제 의견은 이 정도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